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외 없이 정시로 두 아들을 의치돼 보낸 아빠입니다.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는 제가 동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올릴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바쁜 일도 많이 생기고 제 집 정원도 가꾸고 제가 이사를 새로 왔거든요. 또 산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날 일이 많아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구석구석 이렇게 여행할 계획을 일단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2, 3주 만에 한 번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영상으로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처럼 보통의 머리로 태어나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매우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방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 애들한테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도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재수 때까지 이 방법을 잘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들이 의대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의대 입시에서의 승부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3년 동안으로 봤고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확실한 기본기 다지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초등학교 때는 둘 다 많이 놀게 했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었고요. 큰애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애 스스로 목표를 반에서 1등으로서 일단 만족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은애 때는 큰애와 10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큰애의 수능 실패로 재수할 때의 그 어려움을 제가 보고 작은애와 의논을 해서 작은애 때는 중학교 전교 1등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표는 부모가 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애가 스스로 자기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자기 스스로 정해야 나중에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두 아들이 모두 중학교 때 그 목표는 자기들이 정한 목표대로 달성을 했었습니다. 입시는 저는 마라톤 경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실책을 범하는 부분이 이 입시를 중거리나 단거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초등학교 때부터 또 어떤 부모는 중학교 때부터 애들을 공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자기 아들이 공부로 날렸었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져서 좋은 대학을 못 갔다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대부분 초등이나 중학교 때 부모가 강요를 하면 어리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억지로 공부도 하고 억지로 학원에도 많은 학원에도 다니고 이러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머리가 커서 A의 부모의 강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을 만약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다면 사실 그 아이는 저는 별종으로 봅니다. 만약 12년 동안 부모에 의해서 공부 스트레스를 억지로 받았다면 애가 멀쩡한 자체가 저는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는 기본기만 확실히 하고 독서도 많은 책도 읽히고 운동도 하게 하고 그리고 애와 여행도 가고 또 애가 좋아하는 게임도 애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애가 여유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회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운동과 휴식이 공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특히 고3 때 부모님들이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운동을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운동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지기능 상승 효과를 높이고요. 또 잘 알다시피 엔돌핀 생성으로 스트레스도 해소를 시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가 공부를 하기 전에 책상에 앉기 전에 먼저 메모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메모지에다가 공부하는 시작하는 시간과 분을 적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잡념이 들거나 해서 집중이 안 되고 또 잠이 오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등 볼 일이 있어서 책상에서 벗어날 때가 되면 바로 메모지에다가 공부 끝나는 시간을 적고 책상에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뭐 잡념이 들거나 뭐 잠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뭐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거나 해서 머리를 맑게 한 후에 이제 다시 책상에 앉게 되겠죠. 자, 책상에 앉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시간과 분을 적고 공부를 해요. 그 역시 공부를 끝내고 책상에서 일어나올 때 다시 끝내는 시간과 분을 적고 똑같이 책상에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처음에 우리 애들한테도 시켰을 때 굉장히 좀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시간 낭비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달래서 이렇게 한번 몇 달간을 집중하는 시간을 제가 체킹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습관이 되니까 정말 집중력이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작을 할 때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 처음에 10분, 20분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10분이 30분으로 늘어나고 다시 1시간, 나중에는 2시간 이상으로도 늘어날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중학교에 입학해서 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30분도 좀 힘들었었죠. 그러더니 이제 점차 시간이 늘어나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한 3년을 하고 나서는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식사 시간에 부를 때까지 계속 집중을 해요. 심지어 식사 시간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집중 강도도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일기를 쓰면 그날 공부한 그 순공 시간, 그러니까 쭉 이제 시간대별로 적어 놓은 메모지에 그걸 이제 다 합해서 월별로 매일 그래프를 이렇게 작성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집중했던 그 순공 시간을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지 스스로 공부 시간을 집중한 공부 시간을 확인해서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부모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애가 책상에만 앉아서 있으면 애가 졸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줄 대다수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휴대폰 위에 책상 위에 휴대폰도 놓고 그 다음에 SNS에 그 다음에 게임에 그 다음에 친구한테 올 연락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이렇게 취득을 해서 여러 애들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 보시면 아마 몇 개월이 지나서 그 효과를 저는 반드시 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술, 담배를 끊게 되면 갑자기 끊으면 금단 현상이 와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애들한테 갑자기 뭐 휴대폰을 없애버린다든지 뭐 책상 위에 PC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고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한 가지씩 줄여서 이렇게 집중력 높이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입시의 성공은 애 스스로 목표가 있어서 동기부여가 일단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공부할 체력이 돼야 되고요. 그 바탕 위에 이렇게 집중력이 높이는 방법을 터득해서 많은 암기를 집중해서 하게 되면 저는 성공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한테 적용을 해서 이 성공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애처럼 성공하는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7번째로 공부에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